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철입니다. 경철.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포근포근하게 자, 우리 집시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례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집시법도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판례도 꽤 중요한 게 많은데 앞으로 개편이 되면 판례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방향은 또 그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법조문 외우는 거는 그닥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는 이번 2차까지는 기존 스타일대로 봅니다. 예, 걱정 마시고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1795번 할 차례 맞고요. 자, 이건 뭐냐? 피고인. 예, 피고인이 뭐다? 그렇죠. 예. 고소를 당한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처벌을 받기 직전입니다. 왜 처벌받느냐? 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이제 이유를 대네요. 뭐라고 이유를 댔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이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다? 자꾸 금지한다. 예, 금지 통고를 당한 거예요. 니네 하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도 신고서를 내면 또 안 된다고 할 거라 생각해서 신고서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다? 개소리하지 마라. 여기 있죠? 계속 금지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결론은 있다 없다? 있다. 찌끔이라도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왜 네가 먼저 판단하냐? 계속 맞고 당했지만 이번에는 어때요? 받아줄 수도 있다. 이게 네가 판단하지 마라. 예,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아, 이 판사 진짜 좀 피곤한 판사네. 결론은 죄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실은 이제 자꾸 이중부정을 쓰고 있는데 우리 판결문이 좀 그래요. 특히 옛날 판결문 보면 아무래도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합니다. 예, 왜냐? 우리는 이게 다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뭐다?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합니다. 이건 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 아니할 수 없겠니? 뭐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자, 개최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관할 경찰서가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고 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 너 왜 신고 안 했냐니까 니네 알았잖아. 뭘 또 신고해 굳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평화롭게 했잖아. 뭘 가지고 이걸 처벌한다 그래. 그래도 판사님이 뭐라고 했다? 개소리 하지 마라. 평화롭게 했든 안 했든 신고하라면 신고해. 오케이. 그 면제되는 것은 알아보는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대학교 측에서 이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장소의 주인인 A대학교 측이 뭐라고 했다? 얘네들 못하게 해주세요. 얘네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싫다 그러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앞에서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디로 갔다? 옆에 있는 B대학교로 갔습니다. 예. 근데 B대학교에서 하겠다라는 신고는 한 적이 없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입건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주장이 니네가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B대학교로 갔다. 긴급 피난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또 판사님이 개소리 하지 마라. B대학교에서 할 것 같으면 다시 신고해라. 그렇게 니네가 급할 일이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집회의 자유도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폭력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 모두 반려 안 해줘.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 하나를 또 취소하면 자, 동시에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어떻다? 둘이 싸울 것 같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권유한다 그랬죠. 시간 바꿔라, 장소 바꿔라. 정 안 되면요.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또 해주게 합니다. 중간에 바리케이트 치고 경찰들이 가가지고 서로 충돌 못하게. 왜? 어느 하나라도 또 못하게 하면 또 엄청 뭐라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둘 다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못하게 한다라면 뭐다? 뒤에 접수된 아이를 그렇죠 우리가 금지 통고할 수 있다. 네. 둘 다 반려하는 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소음 기준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소음 기준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주거,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기타. 그래서 주간 65, 65, 75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야가 있는 건 주거, 학교, 종합병원 65, 60, 55.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65, 60. 여기는 심야는 없다 그랬습니다. 쭉 60. 그리고 75, 65. 됐죠? 최고 소음도 어떻게? 85, 85, 95. 95는 쭉 95. 그렇죠? 85, 80, 75.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85, 80. 됐나요? 이렇게 쭉쭉쭉 딱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예, 달리 규정하고 있다. 됐고 맞고요. 그리고 소음을 측정할 때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등이 주거, 그리고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와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 밖의 지역일 경우로 구분하여 예,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기준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죠. 따로따로. 자,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다? 확성기 사용하지 마라. 했더니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네요. 그래서 일시로 뺏어가지고 보관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이런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 규정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의 소음 기준은 다 똑같죠. 65 맞습니다. 오케이. 야간에 60 그것도 동일하죠. 근데 공공도서관은 심야는 없습니다. 예, 보통 공공도서관은 심야에는 공공도서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문 닫잖아요, 도서관. 예. 근데 종합병원은 어때요? 야간에도 환자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뭐다? 여기 심야에도 뭐다? 예, 55 이렇게 기준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 몇? 75지요. 야간이니까 65, 주간에 75, 야간 65.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건데 주된 건물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주된 건물 외벽에서. 근데 이렇게 부수적인 건물들은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주된 건물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한다. 틀린 것 같은데요. 1804번. 예, 틀렸습니다. 예, X. 이런 부수적인 건물은 측정의 장소가 아니다. 기준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확성기 소음 기준은 관할 경찰서장이 측정하는 게 원칙인데 서장님이 직접 가진 않겠지요. 예, 그래서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합니다. 물론 측정을 할 때는 그렇죠. 그 주최 측 그리고 뭐 피해자 측 다 와서 입회하여 이거 봐라, 수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게 좋겠지요. 자, 단체도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주체자가 될 수 있지요. 오케이. 주체자가 그렇죠. 관리를 위임시켜서 그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주관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종결선언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 누구한테? 주체자에게. 주체자가 없으면 연락 책임자에게. 지금 해산을 시킬 만한 집회 상황이 된 거예요. 해산시킬 상황이면 집회가 지금 적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보통 주체자가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입건돼가지고 조사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체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해산하는 것보다 네가 해산하는 게 애들이 말 잘 들을 거 아니냐. 좀 종결선언 좀 해줘라고 요청하는 거죠. 주체자에게. 주체자가 없으면 연락 책임자에게, 연락 책임자가 없으면 질서 유지인에게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직접 누구에게? 참가자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산 명령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직접 해산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 종결선언 요청은 생략할 수 있지요. 왜? 도망가고 다 없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런 애들도 뭐다? 그렇죠. 우리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선 넘어가지 마. 그리고 인도 경계선 넘어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질서 유지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경비교통과장도 해산 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 명령을 하는 건데 예, 직접 안 하시면 네가 좀 해라 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진해산 요청은요. 직접 누구한테? 자진해산 요청은 경찰이 참가자에게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참가자에게. 주체자가 아니라 참가자에게. 주체자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종결선언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자진해산하세요. 이거는 참가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X. 그리고 종결선언은 주체자에게 요청하되 맞죠? 주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행위 하고 이건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해서 X. 왜? 얘네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경우가 많아요. 왜? 이미 지금 불법 집회니까 지금 해산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학생기 소음 기준 주거 학교 종합병원 등가 소음도 주간 75 틀렸죠?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 주간 야간이 틀렸네요. 65, 60. 오케이. 너무 빠릅니까, 여러분? 빨라요? 빨라요? 어떻게? 잠깐. 괜찮아요? 111? 자, 기지개 으쌰. 너무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예. 다 외웠죠? 이런 거 지금 못 외웠다는 지금 그렇죠? 어때요? 소음도 이제 거의 다 외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65, 65, 75. 그래서 5 줄어든다 그랬죠? 65, 60, 55. 얘는 심야 없죠? 공공도서관은 심야에는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65, 60만. 그리고 75, 65. 얘네들은 10 차이 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85, 85, 95. 95는 주 최고 소음도. 85, 5씩 줄어들죠? 85, 80, 75. 그렇죠? 공공도서관은 85, 80. 딱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산 명령을 할 때, 자, 왜 해산을 시키는지 사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참가자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산 지시를 하는 거라고. 됐나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을 것은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고지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 규정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고지해라라는 규정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오케이. 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판례 판결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집중. 읽어볼게요.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금지 통보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를 불응하다고 처벌할 수 없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칠판 보시고.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자, 아주 제가 심플하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집회. 신고를 안 했어요. 미신고 집회 당연히 뭡니까? 처벌할 수 있죠. 처벌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모였어요. 오케이. 신고를 안 하고 지금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오케이. 집회. 그런데 집회는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어떻다?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어요. 이거를 해산시키려면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라면 뭐다 이거? 해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해산을 시키려면 해산 조치를 하려면 뭐가 발생해야 된다? 해산 조치를 하려면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돼. 위험 발생해야 뭐다? 해산 조치 가능하다. 제가 아주 쉽게 써드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떻다? 바로 해산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안 한 걸로는 일단 따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다? 해산 조치를 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다? 강제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이해됐습니까? 신고 안 한 거는 신고 안 한 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모였다고 합시다. 신고 안 하고 모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신고 집회로 만약에 제가 주최자예요.
제가 처벌받을 겁니다. 미신고로. 근데 우리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잘 있었어? 어때? 경찰학 공부 잘 돼?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집에 가래. 나 여기서 그냥 있을 건데? 어때요? 이거는 내 그냥 개인의 자유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어때요? 그럼 집에 가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때?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는 거 하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해산해라. 이건 아니에요. 실제로 강제로 해산 조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전제 요건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발생해야 강제로 해산 조치가 가능하다. 강제로. 어때? Say yeah? 대답이 없니? 뭔가 뭐 이해가 안 돼요? 해산하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해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미신고 사전에 자, 신고 내용과 달리 그렇죠? 어쨌든 금지 통고가 된 집회예요. 니네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해산을 명하고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걸로는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신고 집회, 금지된 집회를 했으니까 니네는 처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해산 명령은 별개입니다. 예, 그래요, 허진영님.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미신고요, 저거나 미신고로는 처벌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근데 강제로 해산은 못 시킨다고요. 강제로 해산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요게 있어야 된다고. 나 지금 이거 한 10번은 이야기했는데. 예. 됐습니까, 여러분? 뭔가 매치가 안 되나요?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강제로 끌고 간다. 강제로 집에 가라. 강제로 이렇게 막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됐나요? 그러면 또 질문. 뒤에 나오겠죠. 미리 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지금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을 안 했는데 강제로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조치를 막 합니다. 불응했어요. 나 집에 안 간다. 가기 싫다. 집에 가도 할 일 없다. 나 여기 있을 거다. 그래서 뭐다? 그 경찰관이 막 해산 조치하고 있는데 가세요, 가세요. 안 가네요.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또는 해산 조치 명령에 불응했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해산 조치하려고 막 가라고 하네요. 밀고 막 그러네요. 아니면 막 체포하겠다고 그러네요. 연행하겠다고 그러네요, 경찰이. 그럼 여기에 내가 불응을 했어요. 여러분, 해산 조치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여기 있잖아, 없다고. 불응죄가 성립 안 된다고요.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적법한 해산 명령이 되려면 뭐다? 뭐가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해산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 됩니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명령을 하고 강제 조치를 하면 그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또. 자,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자진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 명령을 표시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이번에 해산 안 하면 강제로 조치를 당하겠구나 라는 의미만 전달이 되면 돼요. 꼭 자진해산이다, 해산이다, 뭐 명령이다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또 이런 판례가 나왔을까요? 그 해산 명령에 불응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 간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뭡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경찰이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령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거죠. 말 꼬투리 잡고 그렇죠? 말을 똑바로 해줬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말 꼬투리 잡고 진짜 생각만 해도 그렇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판사가 그랬죠. 개소리 하지 마라. 의미 전달됐으면 됐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케이. 요즘 세상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막 꼬투리를 엄청 잡아요. 댓글 막 이런 걸로 그렇죠? 그 글 적혀 있는 글만 보면 있잖아요. 진짜 막 죽일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때 막 욕하고 막 니네 똑바로 못하면 막 그거를 글로 적어 놓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완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 분위기 그런 거 없이 글자로만 보면요. 야, 니네 이것도 몰라? 빡대가리야? 아우 그러면 돌대가리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글로 그냥 적어 놓잖아요.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개 쓰레기 되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거 아닙니다. 문맥을 파악하셔야 돼요. 문맥을. 자, 그리고 해산 명령의 대상,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 명령의 방법은 쭉에서 참관한 물에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해산 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그렇죠? 이 시위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참가자들 전체 또는 그 집단에게 전달만 되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참가자들이 시위를 합니다.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전 차선이 1차선, 3차선, 2차선, 3차선 뭐 쭉 있어요. 그 차선을 전체를 다 점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 차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리고 도로 점거 연자 시위. 연자는 그 도로의 길입니다. 길에 앉아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버렸어요. 아예 가지도 않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러면 어때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재 일탈하거나 쭉 해서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거는 집시법 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다? 형법상의 일반교통 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해산을 명령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그랬죠. 해산 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려줘라 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어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니다 해서 X. 규정이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고지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금지되어 주최전 참가자들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 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 개최될 것이다. 이거 서울에서 이제 금지된 집회가 열려요. 이제 금지됐어요. 금지 통보 받았습니다. 니네 안 된다. 근데 이제 참가자들은 아니야, 우리 무조건 할 거야 하고 이제 차를 탄 거예요. 각 지방에서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타고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버스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각 지역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를 했죠. 제지는 뭐다? 즉시 강제. 이거 즉시 강제란 말 대신에 강제 집행이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강제 집행은 의무를 불이행할 때. 여기는 뭐예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즉시 강제인 제지를 한 겁니다. 차에 타지 마세요. 서울 가지 마세요. 자, 이랬더니 뭐라고 했다? 그렇죠. 즉시 강제가 되려면 적법한 제지가 되려면 어떻게? 시간상, 그렇죠. 거리상
아주 가까워야 되는데 몇백 킬로 떨어져 있고 몇 시간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급한 거 아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의 제지 요건을 그렇죠.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예, 이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적법한 즉시 강제가 아니다. 됐지요? 이거 다 아시는 판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미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요겁니다. 별도의 해산 요건. 우리 집시법에 보면 해산 요건. 예를 들어서 아까 미신고 집회. 얘네들한테 뭡니까? 해산해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로 해산 조치를 하려면 뭐다? 요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법 규정이 없어요. 예, 법에 정확한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결로 나온 거죠. 쭉 해서 그렇죠.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하나요. 하나요. 이런 경우에 하나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그렇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이런 요건을 그렇죠? 갖추었을 때 해산 명령을 하면 적법한 해산 명령이 되고 이런 적법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그렇죠? 처벌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한 내용 그 판례입니다. 어때요? 이해 확실하게 됐지요? 적법한 해산 명령이 되려면 그렇죠? 요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해산 명령은 불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응죄로 처벌할 수가 없지요. 불응죄로 처벌하려면 이런 요건이 갖추어진 명령에 대해서만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요런 게 딱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있잖아요. 이거 뭐 그렇다고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이 되면 이 정도는 그렇죠? 딱 해줘야지. 자, 판례에 따르면 사전 금지 제한된 시간 쭉 해서 신고 내용과는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졌다. 나는 사실 신고는 막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했죠. 그럼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하면 이게 미신고 집회가 됩니까? 신고한 대로 해야 꼭 신고한 집회가 되나요? 요렇게 어떻습니까? 또 딱딱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소했고 대신에 그 축소했다고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렇죠? 사전에 금지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까 말했죠.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집회 여기 있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 요걸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해산 명령에 대해서는 불응죄가 성립 안 합니다. 해산 명령이 적법해지려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돼야 됩니다. 또 같은 맥락. 이게 같은 판결문에 쭉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똑같은 내용. 자, 그리고 당초 5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과는 달리 옥 외에서 하지 않고 그렇죠? 어디서 했다? 건물 안에서 옥내 집회만 했네요. 옥내 집회만. 그러면 또 이거 뭐예요? 야, 니네 5개에서 한다며. 왜 옥내에서 하는 거야? 신고 내용과 완전 다른 집회라네? 그럼 니네 미신고 집회야. 이렇게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옥내 집회는 원래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옥내 집회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안녕 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 명령이 대상. 그렇죠. 옥내 집회는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다라면 그때는 해산 명령의 대상은 되죠. 니네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을 끼친다. 됐나요? 이건 당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를 접할 때는요. 법 조문을 좀 까먹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설프게 법을 좀 배워가지고
이걸 뭐 법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제일 편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 장례식 치르는데 추모의 수준을 넘어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뭔가 뭡니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는 순수한 장례식이다. 이거는 시위다? 시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시위에 해당한다. 됐나요? 순수한 장례식, 뭐 어떤 행사, 뭐 체육 행사, 예술 행사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오케이? 왜? 시위로 치지 않기 때문에. 예술, 체육, 이런 장례식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추모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시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위입니다. 요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위자들이 제수복 형태의 옷을 입고 집단적으로 사용하고 포승줄 묶고 막 이러고 다녀요. 이거는 어때요?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위하기 전에 신고할 때 시위 방법 쓰는 칸이 있어요. 신고서에 보면 그 방법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적었었어야 돼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 만약에 이걸 안 적었는데 이걸 했다라면 이건 어때요? 미신고 집회가 됩니다. 왜 방법을 안 적었어? 이렇게 한다는 말 없었잖아. 오케이. 어쨌든 사전 신고 대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광장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죠? 경찰 기동대 차량 버스 있죠? 그거를 따닥따닥 거의 붙여가지고 세워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아버렸죠. 아예 일반인도 못 지나가도록. 그래서 결론 실제로 근데 그 서울역 광장에서 폭력 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주장하는 거는 국가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폭력 행위도 발생했고 위험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싹 막아버렸다라고 했더니 이제 판사가 뭐라고 했다? 니네 말 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막는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정도는 뭐다? 틈을 줬어야지. 아예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는 거는 오버한 거야. 비례에 맞지 않아. 네,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야.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니네가 너무 오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불특정. 자, 우리 플래시몹 알죠? 쫙 모여가지고 순간 막 춤추고 싹 가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예술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행위 예술. 그런데 이 녀석이 순수한 예술 행사가 아니라 뭐다? 노조 설립에 대한 그렇죠. 노조 설립 신고를 했는데 빠꾸당한 거예요. 왜 빠꾸하냐? 우리 노조를 인정해주라. 뭐 이런 규탄 모임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다? 5개 집회로 봐야 됩니다. 단순 예술 행사가 아닙니다. 즉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럼 니는 신고 안 했으니까 처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집시법이 끝났습니다.